아내와 말을 섞기 싫었던 남편이 항상 그 붙이는 메모지 있죠? 거기에 음식 먹었으면 바로 치워. 샴푸 사놔. 라는 식의 명령형 말투로 글을 적어서 아내의 자존감을 무너뜨렸다고 해요. 그런 남편과 아내도 말을 섞기 싫어서 계속 명령하는 남편의 요구에 부응하다가 결국에는 참지를 못하고 이게 부부야? 트윗에 쓰지 말고 대놓고 말로 해. 라고 소리를 쳤는데 그걸 들은 남편이 또다시 트윗에 나는 말로 하는 것보다 편한 것 같음. 이라고 써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배우자가 이렇게 대화도 거부하고 메모지인데 심지어 그것도 명령형. 정말 뭐 할 것 같음. 이런 식으로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만 살아야겠어. 또 그만 살아야겠다. 역시 짧게. 잘라버려. 근데 이거는 트윗을 읽을 때 음악을 어떤 음악을 틀어놓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음악을 많이 포스트에 뭐 해놔. 그걸 진짜로 말 그대로 따라라라라라 그러면 되게 좋은 거고 배경음악이 사이코 음악 나오면서 짠짠짠짠 뭐뭐 해놔. 이건 끝난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분위기가 나쁘면 읽는 사람은 정말 땡땡땡 그 사이코 음악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혼이지. 서로 살만 섞는 게 아니라 말을 섞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짓을 한다는 거, 말을 섞기 싫다는 거는 결혼을 지속할 의지가 없다라는 게 나도 그거예요. 아니, 남편이 명령적으로 썼다는 얘기는 남편도 수도 없이 얘기했었고 저는 아내의 잘못이 좀 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샤브샤나 이렇게 대화가 안 된다는 거지. 아니 그렇게 폭넓은 시간에 하지 말고. 잠깐만 얘 한 분씩. 근데 대화 시도가 대놓고 말해. 이거는 부부가 아닌 것 같다. 맨날 이렇게 메모하는 거. 남편이 난 이게 편해. 그럼 왜 살아요? 그러니까. 남만 그러니까 계속 여기다 뭐 샴푸 사나 그러면 그 부인도 종이로 샴푸를 그런 걸 갖다 놔야 될 거 아니야. 된장찌개 따뜻한 밥. 이렇게 차림판이야 지금. 실제로 진짜로 어떤 부부가 남편이 말을 안 하고 주로 나 노인들. 새벽 7시에 깨워줘 라고 했는데 부인이 스로 일어나 서고 노인분들 장난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좋았어. 예전에는 이렇게 이건 뭐 여자가 분명히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되고 아마 법원의 판결도 이혼이 나올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이게 이혼 소송을 여자가 하기 힘들었던 이유가 재산 분할을 못 받으니까 요즘엔 반반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같이 살아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죠. 근데 옛날에는 아마 이게 얘기하니까 톡을 안 한 걸 봐갖고는 오래된 세대일 거예요. 그러면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고 짓을 했다는 얘기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이게 지금은 아무 문제도 안 돼. 다 이혼 소송하고 벌써 끝나요. 근데 옛날에는 여자가 돈을 분할을 못하니 이래도 붙어 살아야 되나? 라는 게 전제된 얘기일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결론이 있어요? 맞아요. 이게 이거 TV에서도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황혼 이혼 얘기예요. 노인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인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대화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이게 그냥 한 포스트잇을 붙인 거 이혼하기 한 10년 정도 된 건데. 10년이나? 예, 10년이나. 아마 냉장고에다가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뭐 해라 지시를 다 했고. 대박이다. 와이프는 처음에는 따르다가 합니까? 이게 뭐야? 내가 무슨 뭐 가사 도우미도 아니고 지금 뭐 하는 거야? 맨날 이런 지시사항을 하고 내가 무슨 부인이냐? 이건 난 부인으로 대접세 못 받는 것 같고 나를 동등한 배우자로 취급하지 않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시대가 좀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냥 그렇게 참고 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주위에 그 따님들 뭐 이런 분들의 이렇게 사는 차라리 그냥 이혼하세요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이혼 청구가 됐고요. 그래서 이혼이 이루어졌고 위자료로 1,500만 원 지급하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내에게 위자료 1,500만 원밖에. 그러니까 위자료만 그렇게 나온 거고 재산분할은 별도로 당연히 하고요. 당연히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홍림 씨 얘기도 맞을 거예요. 여자도 문제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뭐 어찌됐든 이 결혼 생활을 영위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으니까 뭐 하나 쓰면 되죠. 이제는 쉽잖아요. 재산을 반반 나눠주기 때문에 여성이 꿀릴 것도 없고 남자도 그렇게 싫었으면 재산 반 주고 헤어지면 이혼하라고요. 그러니까 이혼하라고요. 저기 목소리가 하고 싶으면은 저기 글도 말이지. 여봉 진짜 살 사람이면 여봉 오늘 이거 좀 사다 줘 고마워. 뭐 이렇게 하던가. 그런 사람은 그렇지. 그런 사람은 그거 안 쓰지. 자, 다음 사례입니다. 5년간 연애 생활 끝에 결혼한 부부가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로서 자녀의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며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부간의 대화가 줄었는데요. 오늘 여기서 또 대화가 줄었네요. 그 후 남편이 직장에서 실직했는데 남편은 아내가 나를 무능력하고 쓸모없는 존재로 취급한다며 그럴 수도 있어. 아내와의 의사소통을 모두 단절한 채로 지냈다고 합니다. 아내가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고 전화해도 받지 않는
그야말로 대화가 단절된 상태로 2년 가까이 지내게 된 건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년 동안 대화가 단절된. 바보지. 남자가 너무 못났다. 남편이 왜 자기 아니 아내가 진짜 무시를 한 거야. 이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실직 상태에서 자기가 느낀 거지. 그냥. 그렇겠지. 느낀 거지. 왜냐면 아내가 전화를 했잖아. 그럼 받아. 내 말이야. 얘기하려고 한 거잖아. 그랬다는 거는 남자가 바보지. 무능하고. 자격지심에 자기 무시하는 거. 아니 2년 동안 근데 아내가 참은 것도 대단한데. 와, 그거보다 그 입을 2년 동안 닫았으면 입 냄새가. 아니, 대화만 딴 사람만 두 사람이. 대화. 실업이라는 개념, 실업자 되는 느낌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종합병원에서 잠깐 있다가 이제 해고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아 맞다 그 얘기 하셨어요. 네, 잠깐 내가 이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먹고 살 돈이 없는 상황도 아니고 안정적으로 뭐 당장 놀아도 뭐 밥은 먹고 살고 애도 공부는 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고 통지서가 딱 날라오는 순간에 받는 충격이라는 게 이 상황이 만만치 않구나. 라는 생각이 정신적으로 받는 데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남편이 정신과 치료받아야 돼요. 나도 그건 있는 것 같아. 심리 마음에 상담 상처가 있는 거지 이 부인이 싫은 건 아닐 거고요. 부인도 이 남편에 대한 어떤 애기 아빠로서의 존중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대화를 시도했을 거고 이 남자는 트라우마 때문에 정신병, 정신질환이 생겼다고 그러면 보고 혹시 이혼을 했다면 그거는 우울증 1번으로 나올 선택은 아니었던 거네요. 그건 내가 이 상태만 딱 들어보면 저는 이혼보다는 이분은 정신과 치료 먼저 문제 아내 입장 어쨌든 와이프하고 아이들하고 생활하고 있는데 그 공간에서 단절을 한 거예요. 단절을. 자기가 아픈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게 결정적인 계기가 하나 있었어요. 이게 결정적인 계기가 하나 있었어요. 와이프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전화를 했는데 평상시처럼 남편은 안 받은 거예요. 대박 사건. 단절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뭐 의뢰인한테 전화했나 보다 하고 안 받았어요. 이제 더 이상 이제 이 남자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건 또 어려움이 처했는데도 이 사람 날 도와줄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건 삶이 아니다. 네. 그래서 그냥 이혼 청구를 했고요. 받아들여져서 이혼이 되고 위자료까지도 지급하라고 판정이 났어요. 최악이네, 최악. 그러면 이분은 이제 이 남자 쪽 입장만 얘기하면 해고의 이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그렇죠. 근데 그거는 그쵸. 무슨 아내가 진짜 무시한 게 아니라 IMF 때도 정말 수십만 명이 직장을 잃었고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젊은 분들 어르신들 다 날아가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내가 실업을 해서 아내가 날 무시해라고 여기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단히 혼자서 자격지심과 피해 망상을 가지신 분들은 약한 분이 있을 수 진짜 있을 것 한의병 원장님 말씀대로 치료를 이 사회에서 돼요. 네, 치유 맞아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직장에 취직된 사람이 10년, 뭐 5년, 10년, 20년 직장 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너 해고 딱 통보를 받으면 갈 데가 없으면. 그거 받는 충격이라는 게 돈 여부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원하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 이런 생각을 그냥 하게 되면 잠깐만 바닥으로 그러니까 떨어지는 회사에서 중간중간에 당신은 해고예요. 연습. 이런 걸 연습을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모아놓고. 아니, 그러니까 미리미리. 미리 심리 치료차 당신은 몰래 카메라였습니다. 그러면 심장이 약한 사람은 진짜 큰일 나요. 오늘도 일부러 그랬구나. 일부러 그랬구나. 그거 아니겠지 그랬는데. 나는 안 믿어요. 내일부터 나오지 말랬는데 왜 책상을 안 치워요? 나 심리 치료하려고 해. 충격도 적고. 아니 그게 해고 됐어도 그 부인이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가 집안일 좀 도와주고 그렇죠. 뭐 이러면 더 좋죠. 그게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병이라는 거예요. 웅뚱한 잔. 뭐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맘대로 되면 이게 이혼까지 갔겠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뭐 내가 당신 맘대로 이 나이에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 했지만 역시 노동침이니까 마무리가 이혼으로 끝나버렸어요. 아내가 다 아유 이혼을 어쩌다 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와 있네 이혼에. 예, 저 그냥 뭐 오늘 이제 사례들도 얘기를 하고 했으니까 사실은 이게 둘이 성격 이거 맞추다가 끝내 안 되면 이혼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좀 어떻게 밸런스 이거 어떻게 맞추나요? 사실 아까 말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들이 하긴 한데 그래서 조금만 상대방을 배려, 상대방 입장에서 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뭐 저희 항상 제가 뭐 와이프가 힘들겠지 뭐 다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막상 제가 힘들고 그러면 내가 좀 더 편해지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걸 좀만 서로 양보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한다 그러면 그다음에 대화할 때는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너무 상대방의 감정을 해치는 나중에 본인도 나중에 후회하거든요. 그런 말들은 좀 삼가하면서 대화를 잘 이어가다 보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좀 해치고 나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